현직 지검장이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오송 참사 때 경찰관들 너무 기소 많이 하신 거 아닙니까? 45명 중에 경찰관이 14명이거든요. 그중에 참사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상 예. 과실치사상은 4명이고 10명이 허위 공문서 작성이거든요. 예. 정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경찰관 기소 부분은 제가 청주에 오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루어진 그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사실 별거리지 않습니까? 물론 뭐 허위 공문서 작성은 직접적인 관련자들도 있고 그 뒤에 이제 그 4명만 있고 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고 10명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니까요. 예, 그 부분 균형이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소가 돼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기소한 거를 묻는데 또 재판 받는 거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렇게 경찰만 너무 과대하게 이렇게 기소가 됐나 한번 보니까요.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PPT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건이 7월 15일 날 발생을 했는데 예, 사건이 7월 15일 날 발생했는데 7월 17일 날 이제 재난대책회의를 합니다. 이때 윤 대통령이 윤석열이 경찰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저번 기관 보고에서 윤익은 당시 경찰청장도 그걸 인정을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존경하는 야당 의원 한 분이 가이드라인, 수사 가이드라인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런 게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보거든요. 저기 그 다음에 질책하면 하고 나서 삐트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당일날 오전에 회의하고 질책을 하자마자 오후에 총리실 감찰단에서 20명이 현지로 내려갑니다. 제가 총리실에서 민정실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총리실은 원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내려가가지고 감찰을 했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충북청 수사부장이 본부장이 돼가 수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는 서울청 광주수사단에서 그러니까 충북청에서 자기 소속 기관을 하면 그냥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한 거 그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총리실에서 감찰을 해가지고 한 4일 만에 6명 경찰관을 맨 먼저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기화로 검찰이 이제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 저는 저런 것을 봤을 때 윤석열이 그때 질책을 강하게 했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본인도 알 거예요. 아니 경찰이 무슨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1차적인 책임은 제방 붕괴하고 교통통제 못한 것에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책임은 다른 기관에 있고 경찰이 뭐 부차적인 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지검장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당시에 공무조정실에서 수사 의뢰가 왔고 경찰관에 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이 있어가지고 수사를 개시했고 그 뒤에 저희가 압수수색을 먼저 진행한 부분이 있어서 법에 의해서 그 뒤에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자세한 경위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우리 경찰관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순찰차에 블랙박스도 다 스스로 공개하고 하면서 그렇게 했고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우리 지금 증인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흘러나온 이야기로는 검찰이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굉장히 고압적인 수사를 했다고 듣고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거나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보고를 할 리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증인도 지금 현직의 신분에 있기 때문에 뭐 답변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거를 보니까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수사 방향을 정하고 누군가를 관심을 돌려가지고 진짜 잘못한 사람들은 봐주고 그래서 애매하고 애꿎은 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관들만 이제 뒤집어 쓴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거든요. 우리 정인 최혜병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최혜병 사건. 그 사건에서 윤석열이 경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을 강하게 질책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유사한 게 수사 주체가 계속 바뀝니다. 맨 처음에는 충북청, 그 다음에 서울청, 그 다음에 검찰. 최혜병 사건에는 어땠습니까? 맨 처음에 해병대 수사단, 그 다음에 경북청, 경찰청, 그 다음에 다시 군, 검찰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 윤석열의 경로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사건에도 분명히 저는 물론 증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강제 수사를 할 수 없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하면 뭐든지 상상 이상의 것이 되는 게 윤석열 정권이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고 저기 우리 그 노성일 충북 경찰청장 그때 기소하셨거든요. 그런데 충북청장은 어떤 이유로 기소를 하신 겁니까? 본인이 이야기하기로는 김교태 청장 네, 김교태 청장. 그 재난 상황실을 실제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그 당시에 재난 상황실을 선제적으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혐의.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부하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지휘 책임을 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똑같은 논리가 우리 충북지사에게도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인? 그 부분은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상황이라 제가 답변드리기 정인 어렵습니다. 지검장님, 제가 지금 재판 중에 있다고 답변 못하는 거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검찰 고위 간부로서 본인이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 이겁니다. 허위 문서 의무를 인식하고도 국회에 제출하라 그랬다면 당연히 범위가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케이 했다고 본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봐주기 위해서 좀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현일 의원께서는 지금 이제 그 이동옥 우리 행정부지사를 이야기하고 저는 뭐 저번 교감 보고 때는 이상래 행복청장을 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도 법집행기관 출신이기 때문에 뭐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이 뭐 없어지거나 진실이 가려지거나 하지 않다. 언젠가는 제가 보기에 진실이 밝혀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